마케팅 부문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박재항이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반전을 어떻게 만드느냐. 반전을 품격 있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사회에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 친구 중에 아주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3편의 영화를 대면서 저에게 공통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취권, 나홀로 집에, 쇼생크 탈출, 이 3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영화들일 겁니다. 자, 과연 이 3 영화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친구의 얘기로는 우리나라의 공중파, 케이블 TV 같은 데에서 가장 자주 방영하는 영화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는 이 3 영화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3 영화 보면은 모두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 말고 사실 반전을 확실하게 한국인들에게 각인시킨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반전이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보다 이 스토리를 뒤집어 엎는 반전이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이저 소재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 영화는 바로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였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하나, 미국과 한국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또 영화 부문에서 일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1990년대에 저한테 한국과 미국의 탈옥을 주제로 한 영화들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얘기가 한국에서는 탈출을 소재로 한 영화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주인공을 감옥에서 탈출시키도록 할 것인가 하는 탈출의 경로를 짜고 그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면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지금 현재의 감옥에서 탈출을 더욱더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준비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게 2중, 3중의 장치를 탈출 방지 장치를 만든 데에서 탈출을 시키는 그런 영화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치밀함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제대로 된 치밀함 없이 반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놀라움을 주는 반전은 만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대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자로 치면은 없을 무자, 쇠철자에 대포할 때 포자 해서 철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1853년에 그때까지 쇄국 정책을 쓰고 있던 일본의 미국의 큰 함선, 철선이 큰 대포를 함선에다가 장착한 채로 나타나서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함선, 대포에 맞서서 자신들은 조그만한 대포, 철포도 없으면서 그들을 무찌르겠다고 얘기하는 일군의 일본 사무라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바로 무철포, 일본말로 읽으면은 무대포,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데도 무언가 반전을 만들겠다 한 일군의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 상태를 가르치는 말이 바로 무철포, 무대포입니다. 근데 이런 무대포 정신이란 게 보면은 나중에 일본 군국주의자들한테까지 쭉 연결되고 이것이 그들을 2차 대전 발발로 이끌게 됩니다. 2차 대전 초기에 말레이아의 호랑이, 말레이시아 반도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야마시타 도모유키라는 일본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실력 있고 무서운 장군으로 유명했죠. 근데 이 장군이 일본의 육군 대학을 다닐 시절에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고지의 전황은 불확실한데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그 답을 내라.
이 문제에 대해서 야마시타 도모유키란 장군은 답을 고지의 상황은 모른다. 고지를 향하여 전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무조건 전진하라 하는 식의 답을 내놓고 또 그 답에 대해서 육군대학에서는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과는 반대로 적측인 미군의 더글라스 맥아더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전략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츄에이션, 상황이죠. 정보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지원,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 스피릿. 이 3가지가 그 다음에 2가지 S를 보장한다. 바로 전략, 스트래티지, 그리고 성공, 석세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스피릿, 정신은 어떻게 해보지만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전혀 무시하는 상태에 무대뽀로 밀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대뽀 상태에서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반전도 제대로 사람들한테 먹힐 수 없다 하는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광고를 계속 여러 차례 보이고 그 다음에 상품이 많은 유통점에 진열돼서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메시지가 잘 각인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올라가고 구매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근데 실제 광고가 집행된 많은 사례들을 보면은 이 말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마 광고 전문가들이 20세기 최고의 광고 투표를 한다면은 절대 다수가 뽑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1984년에 나온 애플의 1984란 제목이 붙은 매킨토시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은 IBM으로 상징되는 빅브라더 형태의 사람이 화면에 계속적으로 그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앉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발산을 하고 그런 빅브라더를 향해서 뛰어오는 한 여인이 해머를 던져가지고 탁 화면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얘기했던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1984년이 아닌 새로운 1984년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광고는 1984년에 슈퍼볼이 중계될 때 딱 한 번만 방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곧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의 계절이 열리는데요. 정치 광고에서 애플의 1984 광고만큼이나 최고로 꼽히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은 흑백 화면에서 자, 어린 소녀가 데이지꽃 잎을 하나씩 카운트를 하면서 숫자를 세면서 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떼는 가운데에 어떤 남성의 무엇인가 우주선이나 무언가를 발사한 듯한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10, 9, 8, 결국 1까지 가면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은 바로 핵 폭탄이 폭발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지 말고 나와서 투표를 하십시오 하면서 그 매파로 유명했던 핵 공격도 불사하는 그런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너무나 충격적이라 이 광고 역시 딱 한 번만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하면은 그만큼 효과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전은 양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반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도 우리가 많이 만난다고 저절로 강력한 유대관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토크란 말을 하죠. 몇 초 사이에
올라가는 몇 초 사이에 스토리도 전달하고 반전을 만들어내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아주 정확한 가장 효과가 클 타이밍을 잡는 게 바로 반전을 만드는 첩경이 됩니다. 진실의 순간, 모먼트 오브 트루스를 잡는 것이죠. 르네 마그리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개인적 가치라는 제목을 단 작품이 있습니다. 자, 침대 위에는 침대보다 훨씬 큰 머리빗이 있고 성냥개비가 몽둥이보다도 더 크고 그 다음에 옷을 넣는 장롱보다 훨씬 큰 와인 잔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크기의 전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물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크기를 매겼다고 합니다. 이 가치, 우리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닌 가치를 가지고 반전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가치를 따지면서 반전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가격과 가치는 서로 다르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도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위와 사람이 가지는 가치, 그리고 그에 따라 받는 존경의 정도는 각각 다릅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소설가이자 문필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같은 가격이라도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가치를 느끼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기업의 마케팅이 하는 일이고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